시작. 함수의 연속 세 번째 프린트 하겠습니다. 우선 학습 목표를 보면 연속 함수의 성질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배울 얘기는 딱 두 가지 정리예요. 첫 번째는 최대 최소 정리, 두 번째는 사이값 정리 이렇게 두 가지를 해볼 건데 먼저 최대 최소 정리를 볼게요. 자, 우선 내용을 먼저 읽어보고 얘기를 좀 해봅시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되면 함수 fx는 닫힌 구간 ab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 정리에서는 중요한 조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닫힌 구간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구간에서 연속이 된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옆에. 자,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 fx가 이렇게 있대요. 연속이란 얘기는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되어 있고 닫힌 구간이기 때문에 A, B에서도 함수값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상태죠. 그럼 이때 이 구간 안에는 반드시 가장 큰 값이 최대값과 가장 작은 값인 최소값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가 돼요. 뭐 당연한 얘기 같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조건이에요. 조건. 왜 닫힌 구간과 왜 연속을 졌는지 한번 볼게요. 자, 위에 그래프 3개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자, 똑같은 fx인데 구간을 좀 달리한 것 같아요. 첫 번째 구간은 마이너스 1에서 그 다음 2까지 이렇게 닫힌 구간에서 함수를 정의했어요. 이때 최대값 뭔가요? 그쵸, 2에서 최대값 5를 갖고요. 최소값은 그쵸, 여기 0에서 1인 이 부분 최소값을 갖고 여기 이렇게 최대값을 갖게 되죠. 자, 그럼 두 번째 그래프 한번 볼게요. 얘는 어떤가요? 어디서 정의됐죠? 그렇죠. 열린 구간 마이너스 1과 2에서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최대값은 뭔가요? 이 구간 안에서 잘 따라가 보면 여기 5 근방, 요 5는 아니니까 5 근방 언저리에 최대값이 있는 것 같아. 그럼 얘는 뭐라고 해줄까? 4.9? 그죠? 또 어떤 사람이 와서 4.999는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최대값이 존재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최대값은 없어. 최소값은 있나요? 그쵸. 제일 작은 값 여기 있네요. 마찬가지로 1. 그래서 최소값은 1이 돼요. 그래서 열린 구간이니까 닫힌 구간이 안 되니까 역시 최대 최소가 정의가 안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프린트 봅시다. 얘는 0에서 2까지 이렇게 열린 구간으로 함수가 정의가 됐어요. 자, 이때도 최대 최소 한번 찾아볼게요. 최대값 있나요? 얘도 그쵸. 5에 가까이 간 값은 있지만 얘도 4.99999 이렇게 가다 보면 한없이 갈 수 있겠죠. 정확하게 최대값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최소값은 있나요? 요 구간에서는 최소값도 1로 한없이 가까이 가지만 1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값도 존재한다고 말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최대 최소값이 항상 존재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닫힌 구간에서 함수가 정의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닫힌 구간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다음 두 번째 연속이 되어야지만 하는지 뭐 안 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왜 되어야만 하는지 안 되는 게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좁긴 한데 그래프 그냥 포스트잇 안 붙이고 여기 옆에다가 그려볼게요. 포스트잇 안에서 아쉽죠?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0에서 닫힌 구간 0에서 뭐 3까지 함수가 정의됐다고 봅시다. 닫힌 구간 0에서 3까지 함수가 정의됐어요. 이때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뭐 쌤이 맘대로 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 0일 때 1의 값을 갖고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여기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여기는 땡땡땡인데 뭔가 이어진 거죠. 이렇게 생겼다고 봅시다.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함수는 정의됐는데 뭐예요? 연속이 아닌 거예요. 연속이 아니면 이때 최소값 한번 찾아볼까요? 그쵸. 최소값은 있어. 어디? 제일 낮은 값 1. 얘가 최소는 되네. 근데 최대 있나요?
최대가 없죠. 요 금방 언저리에 있을 텐데 이 값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닫힌 구간이지만 연속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최소값도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처럼 반드시 최대와 최소를 갖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다 필요한 거예요. 닫힌 구간과 연속인 거. 그래서 이렇게 최대 최소 정리를 마무리하고 뭐 내용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조건만 잘 기억을 해주면 돼요. 자, 문제는 수업 시간에 풀어보고 자, 두 번째 사이값 정리로 가봅시다. 자, 사이값 정리는 뭐 말 그대로 알 수 있어요. 느낌이 오죠. 사이에 어떤 값이 껴있다는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함수 fx가 마찬가지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래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fa와 fb의 함수값이 다르대요. 다르다는 얘기는 같지 않다는 얘기죠. 같지 않다는 얘기는 누군가 하나는 크고 누군가 하나는 작다는 얘기가 돼요. 다시 말해서 둘은 대소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fa fb가 된다거나 또는 fa와 fb의 관계가 이런 대소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이때 fa와 fb 사이에 임의의 k에 대해서 임의의 k, fa와 fb가 다르니까 그 사이에 어떤 k가 존재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그 k에 대해서 그 k가 나오게끔 해주는 어떤 x값 c가 존재한대요. 그 c는 a와 b 사이의 값으로서 존재한대요. 쌤이 말을 좀 길게 했는데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이해해 볼까요? 여기 닫힌 구간 AB에서 정의된 fx 연소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이때 fa와 fb 값 사이에 있는 임의의 k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얘를 y는 k라는 이런 직선을 그었을 때 요 fx 중에서 k 값이 나오게 y가 k 값이 나오게 해주는 c가 무조건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fa와 fb가 다르고 연속이니까 그거를 이렇게 지나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k를 한 번은 지나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c가 존재한다. 그 c는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이런 게 사이값 정리가 돼요. 여기서 잠깐 a에 요거 등호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등호는 들어갈 수 없겠죠. 왜냐하면 등호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a랑 c가 같다는 얘기인데 다시 말해서 c에서 fa 값, k 값을 갖고 fa도 k 값이 된다고 했는데 k는 fa와 fb 사이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같아질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밑에 등호는 없는 겁니다. 주의하세요. 그래서 연속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으면 그 사이를 지나가게끔 하는 애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를 조금만 응용하면 우리가 방정식에서도 활용을 해볼 수 있어요. 밑에 내려볼게요. 사이값 정리의 활용. 자, 얘도 보면 함수 fx가 닫힌 구간 마찬가지로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fa와 fb가 부호가 다르대요. 다시 말해서 같지 않다는 얘기죠. 같지 않으니까 사이값 정리가 만족을 하겠죠. 근데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그거를 조금 한글로 안 쓰고 기호로 표현하자면 맞아요. fa와 fb의 곱이 음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둘을 곱해서 음수가 나온다. 즉 부호가 다르면 얘와 얘는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면 반드시 0을 지나가게끔 되어 있죠. 그래프 봐봐요. fa가 음수고 fb가 양수면 반드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서 여기 y가 0 나오게 해준 애가 반드시 존재하는 거죠. 반드시 관통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fx가 0 나오게 해주는 값이 열린 구간 AB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치? 사이값 정리를 활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자, 예제 1번 풀어봅시다. 3차 방정식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얘가 0과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한번 보여보래요.
요거를 이렇게 함수식으로 만들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와 같이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요 fx를 x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두면 fx는 다항함수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죠. 따라서 닫힌 구간 0과 1 사이에서도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두 가지 조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이값 정리를 쓸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f에다 0을 한번 넣어볼까? 뭐 나오나요? 저 마이너스 1 나와서 0보다 작죠? f에다 1 한번 넣어볼까요? 1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나와서 0보다 크네.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를 모르더라도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0에서는 마이너스 1, 1에서는 1의 값을 가지니까, 그리고 이 그래프가 연속이니까 무조건 요렇게 여기를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가 돼요. 맞죠? 즉 y가 0 나오는 여기 x축과 만나는 점이 반드시 생기겠죠? 이게 사이값 정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므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FC가 0이게 해주는 FC가 0인 C가 어디에 존재하나요? 저 열린 구간인 0일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값 정리는 이런 식으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걸 보일 때 많이 쓰이는 정리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면 좋고요. 자, 첫 번째 했던 요것도 기억을 해줘야 되고 0 되는 것도 기억을 해주면 좋아요. 두 개 같은 얘기긴 한데 방정식 나왔을 때 보이는 거 쓰인다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